오늘은 3시에 양기대 의원이 꼽은 3가지 이슈, 양기대 3픽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양기대 의원이 뽑은 3가지 이슈 뭔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픽은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트럼프의 강도 외교 3,500억 달러 못 줘! 이렇게 달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청난 기세로 500조 원, 우리나라한테 달러로만 500조 원을 달라고 요구를 그것도 현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요. 네. 근데 현금 500조 원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네. 강도 외교라는 표현은 우리 고승혁 앵커는 네. 쓸 수 있지만 저같이 그래도 명색이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과한 표현일 것 같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요구 조건을 사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의 현재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무리한 요구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지금 한국 사람이면 느끼고 있어요. 특히 그것을 막 더구나 우리가 한미 동맹하면 오랜 우호적 우방적 그런 관계로서 지속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 우방한테 오랜 동맹한테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3,500억 달러를 그것도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막 속이 불불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놀부심보라고. 놀부심보 오겠어요. 남한테 인색하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놀부심보라고 하는데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 이거 놀부심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아까 그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뭐 거의 다 달라는 거잖아요. 거의 다 달라는데 근데 이 4,100억 달러도 미국 국채, 뭐 금, 또 외환 예금, 예화 예금, 그다음에 뭐 IMF 솔루션이다. IMF가 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게 태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현금화를 바로 할 수도 없고 그럼 현금화해서 4,100억 달러 중에 3,500억 달러 주면 우리는 그냥 바로 나라 국가 문 닫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 이거 한국에 이거 곡간털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어떤 국가적 그 생존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밀어붙이는데 이거 이대로 당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지금 여론이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밑에 뭐 유성락 안보실장도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거 현금으로 낼 수 없다. 그럼 이거 그냥 트럼프 압박에 우리가 그냥 수긍해가지고 돈 내면 뭐 한미 관계야 좀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나라 재정이 거들라고 국간이 텅텅 비게 되면 그 다음에 제2의 IMF 이후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1997년 IMF 위기 때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직업을 잃고 가장들이 실업자가 됐습니까? 기업은 얼마나 많이 도산했습니까? 정말 끔찍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잖아요. 이거 우리 IMF 이후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어렵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내가 만약 만났다. 양기대 의원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좀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막 천문학적으로 막 늘어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메우고 또 이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투자해서 미국 유권자들 표도 좀 얻고 미국 뭐 산업도 좀 활성화시키자 뭐 그 측면은 있어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단순한 우리가 적대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한미 동맹이라는 게 오랫동안 그런 서로 상호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관계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냐?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바로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이렇게 해야죠. 자, 한국이 낼 수 있는 최대 여력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급보증 형태로 하겠다. 그럼 그것들을 조율을 해서 트럼프도 일부 양보하고 또 한국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한다. 그 말씀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
자기 뱃속만 채우라고 하지 말고 상대의 어려운 것들을 역지사지로 이해해서 이 문제를 정말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넓은 심보 네. 거두십시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넓은 심보를 거둬야 된다라는 양기대원님 말씀, 예, 한번 전해드리면서, 동시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게 협상이 이제 되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부터 한겨레 신문까지, 진보부터 보수 매체까지 나온 이야기가 3,500억 달러 현금 요구하면 차라리 판을 깨는 게 낫다. 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3,500억 달러 요구를 하면 판을 깨고 관세를 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관건이에요. 자, 판을 깬다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왜? 우리 지금 국민의 심정 또 뭐 대통령과 이 정부의 책임자들은 그러도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후의 순간에 가야 할 일이고 지금 협상에 몰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 판이 깨지면 우리는 관세를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주한미군 문제 또 국방비 문제 또 이 동북아 정세 문제 남북관계 문제 또 중국과의 문제 이런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을 깨는 문제는 극단적으로 최후의 상황을 가정하지 하고 나머지는 계속 트럼프를 설득하고 또 때로는 트럼프를 압박해야죠. 자, 근데 거기서 제가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상가인 하이도에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IMF 때 어떻게 했냐?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금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물질을 모은 게 아닙니다. 국민의 총애를 모은 거예요. 그 국민들이 자기 장롱수에 있고 돌반지 뭐 온갖 금부치를 갖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국난을 IMF라는 이 국난을 국민 모두의 힘으로 한번 모아보겠다는 그 총의를 모은 거고 그런 의지가 표현된 거고 그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그 앞장서서 그걸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 정부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해서 잘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뭔가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가 조금 더 국민한테 현재의 과정을 더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적 힘과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총의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국민적 여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강대강으로 갔을 때 단순한 우리가 관세만 물고 만다. 그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문제, 국방비 문제, 또 북한과의 관계, 이 동북아의 국제 정세, 이 모든 게 얽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 카드고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 총원을 모아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상해보자. 뭐 그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딥러너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맞춰주기만 해도 지금보다 나을 텐데 라는 이런 뭐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고요. 호사가님은 국민이 살고 봐야지 너무 미국에 기존에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호구로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대한민국을 호구로 봤다. 자, 벌써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 여론이 야 그거 그냥 관세 내고 마는 게 좋겠다 이런 요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벌써 미국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주한미군 문제, 그 재배치하는 문제, 또 국방비 문제, 뭐 북한 문제 이런 것들 슬슬 흘리는 거예요. 야 니네 봐라, 니네 그거 관세 내려면 돼. 그럼 우리 이런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게. 그럼 한국 어떻게 되겠어? 벌써 이렇게 흘리기 시작하는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밀하면서도 때로는 과단성 있게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갔다 왔단 말이죠. 네. 갔다 와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좀 몇 점 줄 수 있을지. 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점수를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고 국민이 잘 사는 게 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협상하는 것이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제 그것만 지금 뭐 밤잠이 안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 밤잠이 오겠습니까? 밤잠이 안 오기 때문에 여러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한테 호소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서 IMF 때처럼 극복해야 한다. 국난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국난 극복의 리더십을 이렇게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뭐 얘기했지만, 뭐 일본이랑 EU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봉잡힌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점을 보니까요. 일본이 약간 호구를 잡힌 것 같아요. 그건 왜 맞는 것 그러냐? 같아요. 일본이 이제 지난 9월 4일 날 이제 양해각서 체결해가지고 끝났는데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770조인데 그 협상 양해각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첫째, 투자에 실패해도 미국은 법적 재정적 책임을 안 진다. 두 번째, 일본이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내도 5,500억 달러를 내더라도 투자자의 권리 또 패권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 양해각서 내용에. 맞아요. 세 번째, 만약에 투자를 거부하면 관세를 올리고 또 기존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률도 감소시키겠다, 낮추겠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준해서 한국도 해라. 지금 아마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러니까 일본의 좋은 이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투자에 실패해도 미국 정부는 법적 재정 책임 안 진다. 또 일본은 투자자의 권리도 또 채권자의 보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셋째, 투자를 거부하면 관세를 인상하고 또 기존 그 투자의 수익률을 감소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 속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함정에 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센터필드 라이브 보고 계십니다. 지금 뭐 100명, 2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더블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화면을 두 번 톡톡 두드리면 좋아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되는데 안 되는 폰도 있고 되는 폰도 있으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월화수 2시, 6시 오늘은 3시였지만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가 이번에 트럼프하고 맺은 그 노예 계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노예 계약의 전철을 밟는다면 우리나라도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전철을 꼭 밟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협상 전략을 점검하고 짜야 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호주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한국 협상 결과를 또 지켜보고 있대요. 한국이 호구 잡히면 걔네들도 이제 잡히겠구나 싶어가지고 한국이 잘하기를 지금 국제사회가 응원하고 있거든요. EU하고 일본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이 남은 마지막 그 어떤 대형 국가죠. 대형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좋은 그런 지금 선례가 될 거라고 보고 우리도 잘해야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트럼프 이슈는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